우선은 수업 먼저. 한분이 숙제를 안 해오셨기 때문에 진도는 뭐 그래 많이 안 뺄게요. 근데 너네 이렇게 진도 진짜 좀 늦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엄청 많아진다니까. 네. 괜찮아? 나중에 그냥 기억이 안 나요 이럴 거지 또. 네. 그냥 많이 해. 페이지는 36페이지일 거고 우리 수직선까지 했으니까 절대값부터 해야겠죠. 우선은 절대값, 아마 절대값이라는 거를 한 번은 배웠을 거니까 얘는 거리라고 생각하면은 된다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거리. 이 거리가 무슨 말이냐? 수직선상에서 한번 봐봅시다. 수직선상에서 가운데 원점 0을 하나 잡았어. 0을 하나 잡았을 때 절대값이 같다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거리가 같다.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만약에 3칸 떨어진 곳이 있다 하자. 그럼 그냥 또 오른쪽으로 3칸이니까 더하기 3, 그냥 양수 3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얘랑 절대값이 같은 애를 찾으려면은 왼쪽으로 3칸 가는 거 우리가 체크해주면 되죠. 왼쪽으로 3칸 갔을 때 얘는 왼쪽이기 때문에 수직선상으로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지. 그래서 이때 우리가 보이는 빼기 3, 더하기 3 얘네 둘은 절대값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값에 나오는 것들은 거리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이거는 우리가 수직선상에서는 확인하기가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값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세로로 줄 2개 그어서 안에다가 숫자 하나 넣어주면 되겠지. 그러면 저 설명은 문제 풀면서 하나씩 보는 걸로 하자. 21번. 우선은 절대값 A는 5이고 절대값 B는 8이라고 나와있지. 반대로 씁니다. 절대값 B는 8. 그 다음 수직선에서 A와 B를 나타내는 점은 각각 0을 나타내는 점에 오른쪽과 왼쪽에 있다. 수직선으로 쭉 하나 있을 때 0을 기준으로 하고 A하고 B가 차례대로 오른쪽 왼쪽이라 했으니까 여기 쪽에는 A가 있을 거고 여기 쪽에는 B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A의 부호는 얘는 양수다, B는 음수다 이런 거를 바로 문제를 읽고 알 수가 있겠지. 그런데 A가 될 수 있는 애 후보로 한번 봐봅시다. 절대값 A가 5기 때문에 A가 될 수 있는 애는 플러스 5인 거 하나, 마이너스 5인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B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플러스 8인 거 하나, 이렇게 깨졌네. 마이너스 8인 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될 수 있겠지. 근데 이 중에서 A는 양수이기 때문에 더하기 5, B는 음수이기 때문에 빼기 8 이런 게 고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하고 B 값을 그냥 각각 구하라고 그랬구나. 그럼 A는 뭐 플러스는 생략해도 되고 그냥 5, 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승현아, 너 상문제 계속 빼고 풀면은 너 이거 다 풀고 가라 그런다. 책 풀고 가잖아요. 너 풀고 가냐? 아니잖아. 뭘요? 짝수이 상문제는 짝수. 어제 숙제를 해오잖아. 너 진짜 짝수이 상문제 다. 잘안 풀었는데. 뭐 언제까지 그거 다 빼고 할 거야? 너 언제까지 뭐 초등학생으로 살 거야? 27번 너 초등학생 때 이제 풀 때 막 상문제 빼고 이렇게 해준 거 아니야? 계약 전에? 그지? 네. 그래, 언제까지 초딩으로 살 거야? 안 돼 이제. 너 해야 돼. 그 다음에 27번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거 하나씩 보고 가죠. 우리가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다라고 생각했었나? 기억나니?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인가? 끄덕끄덕 하시는데 절대값 A가 어떤 수가 들어갈 때 무조건 이제 뭐 숫자 넣어야겠다. 절대값 어떠한 3이 들어갈 때에는 양수 3, 절대값 마이너스 3이 들어갈 때는 양수 3 이렇게 양수로 나오는데, 만약에 절대값 0이 들어가면 뭐지? 0의 절대값은 그냥 0 하나지. 그래서 절대값이 될 수 있는 수는 양수이면서 0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뭐
조건이라 한다면은 절대값 안에서 들어있는 부호들, 얘들이 부호가 있을 때 이 부호를 그냥 없애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뭐 플러스가 붙어있든 마이너스가 붙어있든 얘들의 부호는 없어지면서 나오는 거야. 근데 어쨌든 더하기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뭐 그대로 양수로 나온다. 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럼 얘를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봐보자. 1번 1.5하고 마이너스 1.5의 절대값은 같다. 당연하죠. 1번이 우선 답이 되겠고 하나 더 골라야 되네. 2번 절대값은 항상 양수이다. 양수뿐만 아니라 0도 포함이 돼 있지.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3번 절대값이 같은 수로 항상 두 개이다. 3번 같은 경우 0의 절대값은 하나이기 때문에 3번은 틀렸죠. 그 다음 4번 수를 수직선이 나타낼 때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절대값이 더 크다. 절대값 수직선으로 나타내면은 우선은 뭐 오른쪽에 있는 게 당연히 양수 부분이니까 왼쪽보다 크지. 근데 절대값은 몰라요. 부호를 뗀 거기 때문에 비교를 해봐야 돼. 그래서 4번은 땡. 5번 수직선에서 0을 나타내는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두 점이 나타내는 조수는 절대값이 같다. 이 말은 이번에 여기는 뭐 더하기 A, 여기는 빼기 A만큼 떨어져 있다 이거야. 근데 거리가 그러면 A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딱 5번에서는 이걸 막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 되겠지. 답은 1번하고 5번. 다음에 31번. 31번에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관대인 두 수를 수직선 위의 점으로 나타내었더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8이었다 라고 나와있죠. 그런데 가운데 뭐 0이라고 하고 우선은 우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그럼 여기 있는 부분을 A만큼 떨어져 있고 왼쪽으로도 A만큼 떨어져 있는 마이너스 A라고 우리가 표시를 할 거야. 표시를 했을 때 여기 전체 거리가 18이래. 전체 거리가 18. 근데 절대값이 같다는 소리는 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거든. 그러면 여기서의 거리는 A이고 여기서의 거리도 A겠지. 그럼 우리가 식을 하나 쓸 수가 있겠네. A가 두 번 더했더니 총 18이 나왔다. A라는 녀석은 9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오른쪽은 더하기 방향, 왼쪽은 빼기 방향인데 거리 자체는 부호를 빼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다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수야 뭔지 봤니? 네. 뭔지 이해하겠니? 아니요. 딴짓하다 못 봤지? 네. 너 자꾸 그래서 우선 절대값 떨어진 거리라고. 승현아 떨어진 거리.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A만큼 간 상황인데 얘는 더하기 A인데 거리만 보면 그냥 A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어차피 절대값 부호를 떼고 볼 거니까. 왼쪽 방향으로 A만큼 가 있대. 그럼 얘는 어쨌든 거리가 A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우리를 부호를 빼고 볼 거니까 전체 거리를 볼까? 오른쪽으로 A만큼 왼쪽으로 A만큼 총 2A만큼인데 그 거리가 18이래요. 그래서 A는 9라고 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A를 9를 구하면 수수 바로 구할 수 있지. 하나는 9, 하나는 마이너스 9. 너 딴짓하지 마. 34번. 다음 수를 절대값이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 때 절대값이라는 거는 부호를 떼고 생각을 하였으니까 지금 나와 있는 수들을 부호를 먼저 뭐 떼주고 뭐 비교할 거면은 통분이나 우리가 약분 같은 그런 거를 비교를 싹 다 해준 상태로 해주면 되겠죠. 한번 봐봅시다. 승현아, 딴짓 그만. 책 보는 거야. 책 보는 거 맞죠?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지? 그럼 봐볼까? 먼저 절대값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부호 떼줍시다. 5분의 7 얘는 그냥 0. 그 다음에 이 5와 2분의 1 같은 거 그냥 가분수로 만들어주자. 2분의 11 얘도 부호 떼면은 그냥 8 얘는 3 얘는 혼자 소수니까 분수로 만들어줄 거야. 10분의 49 이렇게 뭐 해줍시다. 이렇게 됐을 때 먼저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좀 편한 방법이 있어요. 편한 방법은 이제 절대값이 큰 수이기 때문에 5분의 7 같은 경우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의 수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그래서 5분의 7은 1하고 2 사이야.
2분의 11은 5하고 6 사이에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단하게 유출할 수 있다고. 얘는 1보다 크고 그냥 2보다 작은 수야. 당연히 뭐 0보다 크고 뭐 8보다 작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10분의 49란 애도 당연히 4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기만 된다면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 쓸 수 있지. 절대값이 가장 작은 애는 당연히 0이에요. 0보다는 절대값이 작은 애가 없어. 그 다음 차례 들어 쓸 거니까 1, 2 사이에 있는 5분의 7이라는 녀석이 그 다음으로 작겠지. 그 다음 봤더니 쭉 보면 얘네 2개 빠지고 그 다음에 3이 작네. 3이 작고 또 보니까 4하고 5 사이에 있는 10분의 49 얘가 작겠죠. 쓸 거면은 그대로 써야겠네. 마이너스 4.9. 그 다음에 얘도 빠지니까 그 다음에는 5하고 6 사이에 있는 2분의 11 5와 2분의 1.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8이 가장 크겠네. 문제에서 보는 거는 세 번째 오는 수 하나 둘 세 번째 얘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쓸 때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바꾼 10분의 49를 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마이너스 4.9를 적어줘야 돼. 답은 다음에는 38번 38번 같은 경우에는 뭐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 이제 정수 선생님 혹시 정수는 몇 가지로 나눠져 있는지 기억나니? 네? 정수로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지 기억나? 아니요. 아, 네? 여기가 유리수 얘는 몇 가지로 나눠져? 몰라요. 뭘 몰라 이거 외우라 했잖아. 태연이 기억나 이거? 기억나요? 유리수는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대로 이루어져 있고 정수는 몇 가지? 세 가지. 하나는 양의 정수, 하나는 0, 하나는 음의 정수. 그러니까 양의 정수는 다른 말로 뭐라 할 수 있다고? 세 글자? 다른 말로? 세 글자요? 세 글자. 다른 말로 뭐라 할 수 있죠? 정수가 아닌 애는 예를 들어 뭐가 있지?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지 소수 분수. 이거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제발 계속 물어보다 보면 알겠지. 38번 절대값이 3분의 4 이상 5 이하인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 3분의 4 이상 5 이하인 뭐 절대값 어떠한 x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들의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제 3분의 4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되겠네. 3분의 4는 우선은 뭐 대분수로 바꾸면 1과 3분의 1이다 생각해서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가분수 딱 봤더니 2라고 2 사이인 녀석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어쨌든 우선은 그러면 보면은 정수였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를 볼 때 2, 3, 4, 5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정수만 따지면. 그런데 얘는 양수인 애들이잖아. 절대값 x라고 했기 때문에 음수인 애들이 들어가도 되겠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까지 들어가도 부호를 떼고 볼 거기 때문에 이 범위를 만족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소관계, 부등식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 분수나 소수가 나오면 먼저 정수의 개수를 찾기 위해서 정수 어디 사이에 있는지 파악을 해줘야 돼. 당연히 그냥 5라고 나와 있으면 그냥 놔두면 되고 5가 아닌 다른 분수, 소수가 나온다면 얘들은 정수 어디 사이인지 파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양수인 거, 음수인 거 딱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얘들의 개수를 보라 했으니까 그냥 개수는 8개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다시 2번. 여기에서 두 수의 대소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 양수하고 음수의 대소관계를 우리가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승현이 양수하고 음수 중에 뭐가 더 커? 당연히 양수가 더 크지. 근데 이 사이에 우리가 좀 들어가야 될 거는 0이라는 녀석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양수보다는 작은 0이고 음수보다는 큰 0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갈 거야.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볼 건데 1번 음수하고 0이니까 당연히 1번은 맞는 말. 2번 양수하고 음수 비교하니까 당연히 양수가 크고 3번 같은 경우가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 3번은 2라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절대값 마이너스 2는 얘는 그냥 2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얘도 3번도 맞는 말이 될 거다. 그다음 4번을 볼 때 음수에서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애가 더 작지. 이런 거 기억나니? 양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애가 더 크고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애가 더 작다. 그래서 4번은 원래는 왼쪽에 더 작게 나와야겠죠. 4번 46번 같은 거 먼저 가보자. 상문제 46번에서 마이너스 9분의 20보다 큰 정수라고 했거든. 이거보다 큰 정수.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먼저 생각해보자. 마이너스 9분의 20보다 큰 정수라는 거는 수직선으로 먼저 확인해보자. 간단하게 마이너스 9분의 20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일까? 확인할 수 있어? 마이너스 9분의 20이라는 거는 수직선에서 확인했을 때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사이에 그냥 마이너스 9분의 20이 있다는 소리야. 근데 얘보다 큰 정수래. 그럼 뭘 의미하고 있는 거야? 얘보다 큰 정수면? 제가 의미하고 있는 거는 얘예요. 수직선상에서 크다는 오른쪽이니까 얘보다 큰 정수면 마이너스 1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선 큰 정수 중 가장 작은 거, 큰 정수를 할 수 있는 그래. 오른쪽에 있는 모든 애들을 뜻하는 건데 이쪽에서 가장 작은 거를 의미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A겠지. 그지? 근데 A와 절대값이 같으면서도 부호가 반대인 거라고 하면은 답이라고 하면은 바로 2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얘보다 음수보다 큰 정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직선에서 헷갈린다. 그럼 수직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갔을 때 얘들이 얘보다 큰 정수라고 생각하면 돼. 양수 방향에서는 헷갈리지 않을 건데 음수에서는 헷갈릴 수 있어요. 채연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다음에 47번 여기 중에서 가장 큰 수와 작은 수를 차례대로 보내라. 뭐 어떤 거는 절대값도 씌워져 있고 음수도 붙어 있고 양수도 있고 등등등 다 있네요. 얘도 우선은 크게 순서대로 정리를 먼저 한번 해줘보자. 정리를 할 때 먼저 절대값이 되어 있는 애는 양수로 만들어 버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대소비교를 할 건데 크기 순서를 할 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거 음수 0, 양수 순대로 크기 순이 정해질 거기 때문에 음수는 음수 따로, 양수는 양수 따로, 가운데 0 이렇게 할 거야. 왼쪽에는 음수를 적어보자. 음수로 적을 건데 음수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2.5 세 개가 있네요. 그럼 얘들을 볼 때 마이너스 2.9가 어디하고 정수 어디 사이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돼. A는 어디 사이에 있냐면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어요. 마이너스 2.9는 뭐 확인을 할 거면 대분수로 바꿨을 때 4와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먼저 가장 작은 애는 마이너스 5.2, 그 다음 작은 애는 마이너스 2.9, 2분의 9, 그 다음에 작은 애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그 다음 양수 확인할 거야. 양수는 얘랑 총 두 개가 있네요. 8분의 15라는 녀석도 우리가 정수 어디 사이에 있는지 알아야겠지. 얘는 2라고 2 사이에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와 6분의 5 같은 경우에는 2
2와 3 사이에 있지. 그래서 크기 순대로 적어줄 거면 얘가 먼저, 그 다음에 2와 6분의 5가 그 다음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 문제에서는 가장 큰 수와 작은 수를 차례대로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수는 2와 6분의 5, 가장 작은 수는 마이너스 5.2 이렇게 적어주면 답이 되겠지. 다음 53번 볼 건데 한번 보기 전에 이제 부동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알아보고 봅시다. 부동호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보면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제 그냥 크다, 그 다음에 작다. 근데 우리가 크다고 작다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가운데에 같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좀 간단하게 보면 세 가지인 거지 조금 나눠보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크다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크거나 같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작다가 있을 수도 있고 작거나 같다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럼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갑자기 뭐 작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작지 않다. 이 작지 않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작다를 빼는 거야. 세 개 중에서 작다 뺐더니 뭐만 나와? 크다하고 같다가 남지. 그래서 이 작지 않다라는 거는 크거나 같다예요.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작지 않다라고 나왔을 때 얘는 크거나 같다랑 같다. 그러면 반대로 크지 않다 라고 나온다면 당연히 크다 같다 작다 해서 크다만 없어진 거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바로바로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지? 뭐 여기 뭐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런 걸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한 번 했으니까. 그러면 53번 1번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않다. 53번을 볼 때 여기다 쓰지 말까? 53번 1번을 볼 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않다니까 크지 않다는 소리는 작거나 같다는 말이지. 그래서 x는 얘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는 거지. 다음 2번 x는 1보다 작지 않고 6 미만이다. x란 녀석은 1보다 작지 않다는 소리는 크거나 같다는 소리야. 크거나 같고 6 미만이다. 미만 초과에서는 아래에 있는 짝대기 등호가 안 들어가지. 그래서 2번도 뭐 2번이 틀렸네? 2번이 답이겠네요? 3번, 4번, 5번도 얘들아 공책에다 적을 때 확인 좀 하세요. 답만 딸랑 쓰지 말고. 지금 알겠니? 네? 알겠니? 응? 답만 딸랑 쓰지 그렇게 안 썼어요. 답만 딸랑 쓰지 말고 3번, 4번, 5번도 다 뭐가 맞는지 다 적어. 나 어차피 다 맞는 말이구나 생각해보니까 이건 저거랑 못 하겠니? 아무튼 다른 문제 풀 때 다 저렇게 다 적으면서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안 헷갈린다. 다음에 56번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라. 언제나 말하지만 정수를 구해라 라고 나오고 어떠한 범위가 나온다. 우리가 정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범위 자체가 정수로 주어져 있는지 안 주어져 있는지를 봐야 되고 정수로 주어진 범위가 있다면 얘는 놔두고 소수나 분수로 주어진 범위가 있을 때 정수 어디 사이인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3분의 4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는 거를 이구나. 아 맞네.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x는 마이너스 1, 0부터 쭉 가가지고 5까지가 여기를 만족하는 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개수로 구하려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제가 봤어? 예. 또 딴짓 하다 못 봤어? 아니요, 딴데 안 했어요. 아니 안 했어.
했어요? 그냥 멍 때렸어요? 아니요? 난 욕심 이런 걸까요? 하도 어떤 분이 상문이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좀 몇 분이 해주려고 다 해주진 않고 어디까지요? 오늘 나 무조건 좀 진도 좀 빼야 된다니까. 아, 숙제 안 해온 거는 너가 좀 열심히 채워. 나도 몰라. 61번 두 유리수 1과 사이에 있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기하 분수로 나타낼 때 분모가 10인 것의 개수는 이런 나와 있는데 지금 얘하고 얘 사이에 있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이래요. 그래서 정수가 되면 안 돼. 근데 문제를 봤더니 분모가 10이면서 기하 분수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이 범위 자체를 다 분모가 10으로 바꿔주자. 분모가 10인 걸 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10분의 12 얘는 그냥 똑같이 10분의 7이라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범위를 만족하면서 분모가 10인 애를 딱 볼 때 마이너스 10분의 11부터 뭐 마이너스 10분의 10 쭉 가가지고 10분의 6까지가 여기를 만족하는 분모가 10인 애들이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분모가 10이면서 우선은 이 범위를 만족하는 애들. 근데 얘들을 봤더니 우선은 기하 분수로 나타낼 때 분모가 10이어야 된대. 그러면 마이너스 10분의 11 같은 경우에는 딱 기하 분수네. 그 다음에 10분의 11이 약분돼 버리지. 얘는 안 돼요. 근데 쭉 확인할 건데 뭐 10분의 6 같은 경우도 약분의 얘기가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씩 찾으시면 돼요. 이 찾는 거 있으면 왜 웃어? 야, 찾기 얼마나 쉬운데. 야, 10하고 약분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야. 2하고 5의 배수만 아니면 돼. 응? 그럼 찾기 엄청 쉬워. 분자에 마이너스 9 들어가도 되고 마이너스 7 들어가도 되고 마이너스 3 들어가도 되고 뭐 마이너스 1은 당연히 기본이고 그럼 얘들에 대해서 부호 반대인 건 다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 11까지 근데 9 들어가면 안 되잖아. 여기까지 지워야겠네. 그럼 총 7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라고요? 응. 너 몇 개 나왔어? 잠시만요. 몇 개 나왔는데? 아, 그렇게 하네요. 총 몇 개 나왔어? 아니에요. 진짜 답답해 나. 야 그냥 그러면 말이 좀 덥나? 어? 잘못 구했어요? 잘못 구했어? 너 또 답만 딴거 써놓을 거잖아. 아니에요. 아니야? 네. 진짜로? 네. 확인한다? 네. 다음 페이지 나가야 돼요. 한 장만 나갈게 한 장만. 다음 페이지 한 장만. 여기 근데 엄청 쉬워. 4페이지 어때요? 다음 페이지? 예. 너 숙제 해왔으면 한 페이지 나갔을 거야. 아니에요. 답이. 여기 근데 엄청 쉬워. 여기가 그냥 야 그대로 읽기만 해봐. 유리수의 덧셈이래. 유리수 덧셈 뺄셈. 더하기 빼기가 귀찮다고? 네. 너 더하기 빼기가 귀찮다고? 그건 아니지. 세상 어떻게 살아? 더하기 빼기 귀찮으면. 자, 유리수의 계산. 이거 학습 좀만 하고 봅시다. 유리수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할 거는 덧셈하고 뺄셈 먼저 볼 거예요. 이것만 보고 오늘은 끝. 유리수의 덧셈 뺄셈. 아마 저번 몇 달 전쯤에 배웠겠지만 덧셈 먼저. 신경아. 네. 덧셈. 진짜. 우선은 덧셈을 볼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총 두 가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부호가 같을 때, 부호가 같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부호가 다를 때. 총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덧셈할 때 부호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는지 보면은 만약에 부호 같은 소리는 이제 양수하고 양수 더하는 거 아니면 음수하고 음수 더하는 거 이런 개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부호가 같을 때는 어떻게 했었어? 부호를 같은 거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두 개의 절대값들을 더해줬던 거 기억나니?
만나 두 개의 절대값들을 더해줬다. 여기에서 음수로 같아도 부호는 음수를 가져오면서 두 개의 절대값들을 가져왔었다. 이게 기억나니? 네. 그래서 이렇게 부호 같을 때는 이런 식으로 더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부호가 만약 다를 때는 당연히 앞에 더하기가 있던가 뒤에 더하기가 있던가 이런 식이었겠죠. 얘는 어떻게 했었어? 부호가 다를 때 더하기 어떻게 했었어? 큰 거. 그치, 큰 거의 부호를 가져오고, 만약에 큰 거가 더하기라고 하자. 더하기 부호를 가져오고, 그 다음 어떻게? 빼야죠. 뭐를 빼냐? 마이너스. 큰 수에서 작은. 작은 수의 절대값을 빼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더하기 3이 있고 더하기 빼기 5가 있다 치자. 얘가 있다 치자. 그럼 부호는 뭐 가져와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져오고 여기에서 5에서 3을 빼준 거를 그냥 넣어줄 거라고. 그래서 얘는 답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봤으니까 뺄셈 봅시다. 뺄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하기로 바꾼다라는 게 맞긴 해요. 뺄셈. 우선 뺄셈에서 어느 경우가 나오든 우선 우리가 더하기 경우를 봤기 때문에 뺄셈에서 어느 경우가 나오든 더하기 같은 수를 만약에 뺀다 해도 얘들은 두 개의 부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할 거야. 앞에는 똑같이 그 다음에 플러스 바뀌고 뒤에 거를 음수로 만들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만 봐보자. 더하기 6이 있고 빼기 갑자기 뭐 더하기 4가 있다 합시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더하기 6 놔두고 두 개의 부호로 바꾼다고. 더하기 빼기 4. 그러면 그냥 부호가 다른 거에 덧셈으로 바뀌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뺄셈 같은 경우에는 빼기하고 앞에 있는 빼기하고 뒤에 있는 부호를 그냥 저기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편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를 봅시다. 1번은 엄청 쉽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1번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복습했던 내용대로 한번 쭉 해봅시다. 여기서 옳은 것은이라고 부르려고 그랬으니까 아마 틀린 게 4개가 있다는 뜻이겠지? 틀린 거 4개 딱딱 공식나 적어. 원래 맞은 답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앞에 봐봐 1번 같이 저거랑 소량 마이너스 6 더하기 13을 할 때 더하기하고 가로치고 전체값 부호에 차를 쓴 다음에 얘는 값을 봤더니 더하기 7이 나와야 되죠? 근데 책에는 마이너스 7이라 나와있지? 그래서 1번은 땡 이런 식으로 만들겠어? 해봐. 학생이 이거 풀이 쓸 게 없잖아요. 뭐 쓸게 없어. 목표 이건 이거 쓰고 있잖아. 아니 너 써놨구나. 반만 썰었네. 너 뭐? 원래 이렇게 하는데 원래 뭐 반만 썰었지? 원래 이렇게 해요. 저. 뭘 원래 저렇게 아, 해? 진짜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아니 원래 이렇게 하라 했어요. 누가? 쌤이. 응? 전에 쌤이? 그럴걸요? 진짜 모르겠다. 네. 진짜로? 네. 자신 있어? 네? 아, 그까지는 전에 쌤 그분이 아닌데. 저 이거 몰라요. 내가 왔다고. 네. 진짜 모르겠다. 어디 있어? 거기? 아니 진짜 이렇게 하라 했는데.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여기 우선 쓰라니까 승유야. 네? 그래서 다 쓰라니까. 괜찮아요. 뭘 괜찮아. 어? 근데 야, 5번도 맞지 않아요? 어? 네. 5번이 맞다고? 맞지 않아요? 왜 맞아요? 이렇게 하나씩 써야지. 그래야 5번 마이너스 3분의 4하고 더하기 마이너스 1 얘는 부호 같으니까 마이너스 쓰고 네. 두 개의 절대값에 합을 적어주겠죠. 그치? 근데 1은 뭐야? 통분하면 3분의 3 아니야? 아, 그러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7 나와야 돼요. 아 벌써부터 지금 큰일 났다. 너네 지금 1학기 때 시험 안 본다고 지금. 응? 학원에서 시험 봤을 때 못 본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남겨야 되나? 응? 제 시험 보잖아요. 제 시험으로 안 돼. 네? 너는 제 시험으로 안 돼. 그다음에 살짝 볼 거는 덧셈의 계산 법칙. 덧셈의 계산 법칙에서는 총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교환, 하나는 결합.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채연이가 했니? 안 나왔어? 우선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이 조금 이제 한 번은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할 거야. 교환 법칙 앞에 있는 수 더하기 뒤에 있는 수가 있을 때 얘들의 자리가 진짜 바뀌어버리면 이게 교환이야. 자리가 바뀐다. 이거 두 개를 외우기가 좀 헷갈릴 수도 있어. 이제 교환, 우리 말 그대로 교환한다는 거는 뭐 물건을 바꾼다 이런 것도 교환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실제로 자리가 바뀌어버리는 거를 교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환 법칙이라고 말할 거라고. 그러면 결합 법칙을 뭐라 말할 거냐? 결합 법칙은 이제 교환 법칙 말고 그냥 다른 법칙이에요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결합 법칙 자체는 괄호를 사용해 가지고 계산하는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를 결합 법칙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 둘 다 순서가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뭐 굳이 말하면 둘 다 계산하는 순서가 바뀌는 건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교환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그냥 딱 보자마자 알아버릴 수 있다고. 두 개의 위치가 교환돼 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환 법칙은 기억하기 좀 쉽고, 결합 법칙은 그냥 다른 뭐 교환 법칙하고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외우기 편할 것 같아. 그래서 5번 계산 과정에서 기억 니은에 이용된 덧셈의 계산 법칙을 말해라. 첫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 갈 때 마이너스 2하고 더하기 1이 실제로 자리가 바뀌었지. 이런 애를 뭐라 말한다고? 교환 법칙이라고 말한다고. 실제로 자리가 바뀐 거. 그 다음에 니은으로 넘어가면서 괄호가 하나 더 생겼네. 괄호가 생겨가지고 계산하는 순서를 조금 바꿔줬죠. 그때는 결합 법칙이라고 할 거라고. 잘 알겠어? 자, 이거까지만 볼게요. 8번. 8번 볼 필요가 있니? 그냥 더하기 빼기인데. 할 수 있지? 네? 8번 할 수 있지? 할 수. 너 또 문제 풀다가 좀 몸 좀 때리지 말라고. 여기까지 하면 딱 여기까지 할 거야. 그러면은 이제 12번까지. 체크해서 12번까지.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알려줘요. 숙제. 너는 숙제를 안 한 거.